내 얼굴이 좀 더 잘생겼더라면 사랑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근위기병이면 얼마나 좋을꼬. 내 마음을 표현해줄 이런 대리인이 있다면 내가 그걸 빌려주지. 자네는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신체를 내게 빌려주게. 우리 둘이 소설 주인공을 만들어 보세. 자네 혼자 힘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잡을 수 없으리라고 걱정하니 자네의 입술과 내 표현법을 결합해보면 어떻겠나. 자네가 날 채워주고 내가 자네를 채워주면 되잖아. 자네가 걸으면 나는 자네의 그림자를 따라 걸을 거야. 나는 자네의 재치가 되고 자네는 나의 아름다움이 되고. 당신께 용서를 빌기 위해 왔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게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라고 경망스럽게 당신을 모욕했어요. 그러다 당신 외모에 끌리고 당신 영혼에 매혹되면서 둘 다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이겼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 영혼뿐이에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영혼이 당신 얼굴을 지웠어요. 처음에 내 마음을 움직였던 당신의 외모가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가 사라진다고 해도, 취해진다고 해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시라노, 그녀는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녀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고. 그녀는 내가 취해져도 사랑할 거래요. 록산에게 선택하라고 해요. 모든 걸 밝히고 그녀에게 말하자고요. 난 내 안에 경쟁자를 모시고 다니는데 지쳤어요. 난 나 자신으로 사랑받길 원해요.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던가. 희곡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충전해드립니다. 휘발유 들어갑니다. 오늘은 시라노 드 베르주락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희곡의 줄거리를 서유록 배우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코가 콤플렉스였던 시라노는 아름다운 사촌 록산을 남몰래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록산은 잘생긴 크리스티앙을 연모하고 있었죠. 시라노는 두 사람을 맺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쓸 줄 모르는 크리스티앙을 대신하여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을 대필로 담아 보냅니다. 이후 시라노와 크리스티앙은 전장에 나가게 되지만 편지 대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록산이 마음을 빼앗긴 것은 인간 크리스티앙이 아니라 시라노가 대신 써보낸 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크리스티앙은 대필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만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록산은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로부터 15년 동안 매주 록산을 찾아가던 시라노는 죽기 직전에 중상을 입고서도 록산을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서 시라노는 크리스티앙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록산은 비로소 시라노의 사랑을 알게 되지만 시라노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시라노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긴 이 희곡은 프랑스 작가 에드몽 로스탕이 쓴 작품입니다. 희곡의 주인공인 시라노는 17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고 해요. 이름도 시라노고 베르주라크라는 지역의 사람이라서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라고 불렸는데, 시라노는 작품 속에서처럼 검도 아주 잘 쓰는 검객이자 글도 잘 쓰는 작가였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과 똑같이 큰 코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인물 시라노는 자기의 큰 코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에드몽 로스탕이 실제 시라노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에 이게 명동예술극장에서 시라노 드 베르주락 공연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실제로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시라노 대사가 정말 많구나. 맞아요. 희곡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장대사가 끝도 없이 이어져서 아, 저 배우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현학적이고 시적이기도 하고 미사 요구가 엄청나게 많죠. 맞아요. 그래서 작가도 이 작품을 그렇게 써놓고 미안했는지 이 작품의 초연 당시에 공연이 시작하기 몇 분 전에 극단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사과? 이렇게 대사도 킬
길고 장면 전환도 많고 막 전투씬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무모한 모험가도 같은 작품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이 실패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공연을 마치고 20분 동안이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공연이 300일 동안 프랑스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거든요. 대성공을 거둔 작품이 된 거죠. 뭐 예산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이 작품 스케일을 보면 진짜 네. 장난이 아닌데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헌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작가로서는 자기가 풀어낸 이야기를 이 배우와 스태프들이 사실은 수습해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걸 멋지게 수습해줘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고 뭐 관객들한테도 굉장히 좀 감사했던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 작품은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이후에 오페라, 발레, 영화 등으로 계속 2차 창작이 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이 시라노 드 베르주라고 모티브로 영화가 있었잖아요. 응? 시라노 연애 조작단. 비슷하네요, 형식이. 네. 저도 이 희곡을 알기 전에 그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희곡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희곡을 읽어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지점은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연애를 조작해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도 그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대요. 진짜? 네. 그리고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연애를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시라노 연애조작단이란 영화 안에서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단체는 극단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같은 극단인데 극단 운영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부업으로 하는 거였는데 저희도 어떻게 돈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저희 극단에 있던가요? 원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서 주인공이 직접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다른 사람과 이어주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대표님과 서배우님 혹시 외모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저는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데 피부? 중학생 때부터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그게 좀 컴플렉스긴 해. 여전히 제가 막 여드름 흉터들이 많거든요. 더불어서 제가 성인 여드름까지 또 심하고 이래가지고 피부과를 한참 다녔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좀 피부가 안 좋아서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스스로에게 좀 거슬리는 부분이다. 근데 저는 뭐 시라노처럼 여드름 흉터가 뭔가 연애를 하는데 장애 요소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자신감. 재수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콤플렉스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저는 좀 이제 다리가 굵은 것이 조금 네? 콤플렉스라는 거. 진짜고요? 네, 집에서 좀 많이 놀림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하긴 근데 짧은 치마나 뭐 짧은 반바지 이런 거 입는 걸 잘 못 보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네요. 좀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시라노를 보면서 외모 콤플렉스를 보니까 외모가 그렇게 연애하는데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잘생겨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만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록산이 되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저는 근데 솔직히 얼굴을 좀 보긴 하거든요. 콤플렉스 없으세요? 아, 저요? 네. 저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저도 중학생 때 이제 한참 외모에 관심 많으니까, 저는 좀 광대뼈가 있는 편이잖아요. 이게 싫었었어요. 그리고 없던 쌍꺼풀이 이쪽 눈에 생기기 시작해서, 그래서 짝짝이가 된 거죠, 눈이. 어쨌든 개수대로 있고, 기능을 잘 하는 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컴플렉스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매력을 찾아가면서 사는 네. 거죠. 저는 객관적 미인은 아니지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얼굴을 조금 보는 편이기는 한데 말이 통하는 거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맞춤법 틀리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편지를 써줬는데 맞춤법이 틀려있다. 문자를 보내는데 맞춤법이 틀렸다. 그러면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카톡이나 이런 거 할 때 뭔가 뉘앙스가 크게 변하거나 아니면 문장이 비문이거나 지수 호응이 안 되는. 그게 잘 안 되면 조금 정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대본 보면서 록산이 너무 웃겼어요. 잘생겨서 좋아하는데 갑자기 시라노가 뒤에서 안 도와주면은 가세요. 당신 말을 너무 못해요. 가세요. 막 자꾸 이런. 키스하고 안아줄게요 막 이런 얘기만 하죠. 근데 실제 연애에서 시라노처럼 하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너무 막 미사여구를 꾸며서 막 시인도 아닌데 시인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맨날 표현이 없으면 삭막한 것보단 그런 게 있는 게 좋다. 다양한 표현으로 애정을 표현해주면 좋겠죠? 저는 좀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록산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사욕을 섞어주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크리스티안 그러지 못했으니까 사람마다 케바케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영화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 접속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에 보면 좀 촌스럽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PC통신, 뭐 하이텔, 라우누리 이런 거 있잖아요. 채팅방에서 만나가지고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채팅만으로 서로를 상상하고 그런 영화잖아요, 그게. 시버러버. 네? 근데 저는 그 실제로 보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문장으로 글로 주고받는 게 그 사람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문장이라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한 번씩은 더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본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접속도 약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고 그 마주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는 거고 결국에 딱 만났을 때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랑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화 클래식이 생각이 났어요. 클래식에서 보면 손예진 씨가 두 역할을 하잖아요. 딸로도 나오고 엄마로도 나오는데 딸도 친구의 연애 편지를 대피를 해준단 말이에요. 조인성 씨를 향해서. 근데 사실은 이 딸도 조인성을 좋아하죠. 근데 자기의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친구를 위해서 편지를 대피를 해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창고에서 엄마의 물건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 손예진의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엄마 손예진이 조승우랑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결혼을 약속한 태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태수라는 친구가 조승우에게 연애 편지 대피를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비슷하고 그런데 결국 그 친구에게 미안한 감정 때문에 조승우가 월남전에 파병을 가게 돼요. 그런 부분들. 편지를 대필한다. 외모 콤플렉스는 없지만 워낙에 잘생겼으니까. 다들 너무 미남 미녀시죠. 그리고 월남전에 파병 가는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되게 비슷한 구조가 되게 모티브가 비슷하네요. 네, 이 작품을 생각나게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들의 모티브가 된 작품은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또 이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고전 문학이라든지 근대 문학을 사실 접하기가 되게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고전 문학이라는 게 또는 근대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6학년 때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느꼈냐면 그때 제가 컴퓨터 게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게임 중에 창세기 전 외전 서풍의 광시곡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서풍의 광시곡을 플레이를 하면 오프닝이 나오고 글자가 하나 뜨는데 영화처럼 이 게임의 스토리는 알렉산드르 디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모티브로 했다. 이 문구가 떴어요. 근데 그 게임을 엄청 제가 재밌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 게임의 원작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알렉산드르 디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어떤 작품이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전이나 근대문학을 그런 식으로 다 접한 거죠. 그 2차 창작물로. 게다가 서풍의 광시곡의 주인공 이름이 시라노였어요. 시라노 번스타인이었는데 그 시라노라는 이름을 이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자 인터뷰에서 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읽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2차 창작물로 굉장히 대중적이고 접하기 쉽고 재밌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도 연극을 할 때 그런 점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이 희곡 리뷰를 준비하면서 시라노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라노라는 캐릭터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서양권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거의 햄릿, 돈키호테에 비견할 만큼 그래서 심지어는 베르주라크 마을에 동상도 세워져 있고 시라노 그림, 엽서, 로또에도 나올 만큼 엄청나게 유명한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어떤 작품에 있어서 매력적인 캐릭터의 존재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작품에서도 뭔가 이 정도의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질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군요.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영국에 있을 때 이 시라노 공연을 영국 내셔널 시어터에서 했어요. 제임스 맥어보이가 시라노 역할을 했거든요. 정말 매력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마이 브릴리언트 프렌드랑
체홉의 세자매가 올라왔었고 시라노도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는데 티켓도 비쌌을 거 네, 아니에요. 티켓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시라노를 포기했었는데 제가 그 작품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희소식이 있어요. 이제 곧 국립극장에서 NT 라이브로 보실 수 있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서 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재밌는 작품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작품이 진짜 신기한 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 비트박스도 하고 엄청난 대사들을 랩처럼 해요. 그래서 되게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손발이 오글거리는 시라노의 멘트들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연애를 잘하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휘발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